자, 2단원의 원자 구조 첫 번째 파트 봅시다. 자, 원자 구조의 물리에서도 이게 나오는 건데, 자, 먼저 이제 전자 발견부터 봅시다. 1897년에 톰슨이 음극선 실험이 이제 그 당시에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음극선 실험에다가 요 성질을 알 수 있는 추가적인 실험을 몇 가지를 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음극선의 정차가 마이너스 성질을 띤 입자라는 걸 이제 밝혀내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음극선은 진공 방정관에 전압을 걸어두면 마이너스 쪽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는, 이렇게 이동하는 어떤 형태의 빛일 수도 있고, 이 빛이라고 나왔는데, 빛을 내는 선이라고 나왔는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는 어떤 것이에요. 어떤 것을 이제 음극선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얘를 갖다가 이제 이게 파동인지 아니면 입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른다. 모른다. 자, 그걸 이제 밝혀낸 사람이죠. 자, 음극선의 성질 첫 번째 거. 네, 이렇게 자기장을 걸어줬더니만요, 휘어지다 이거예요. 자석을 가까이 댔더니 휘어지더라. 파동이라면 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음극선은 전하를 띄었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그 다음에 음극선 가는 길에 전기장을 걸어줬네요. 전기장을 걸어줬더니 이렇게 아래쪽으로 오셨네요. 어머나, 마이너스 극에 의해서 밀렸죠. 그래서 음극선은 마이너스 성질을 띄었다. 음극선은 전하를 띄었는데, 이 전하는 뭐다? 마이너스 전하다. 이렇게 밝혀냈고요. 중간에 이제 물체를 두면 그림자가 생긴다. 이건 그냥 직진성입니다. 이거 가지고 뭔지 모르고요. 근데 바람개비를 뒀더니만 음극선이 바람개비에 충돌하면서 바람개비가 회전하더랍니다. 그래서 음극선은 질량을 가진 입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바람개비 실험하고 자석, 그 다음에 전기장 요 걸어준 걸 바탕으로 음극선의 정체를 이렇게 음전하를 띄고 질량을 가진 입자라고 알아내게 된 거죠. 그 성질을.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요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마이너스 극에 있는 금속을 막 이리저리 바꿔보는 거죠. 근데 금속의 종류에 관계없이 음극선이 다 똑같은 특성을 나타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음극선을 이루는 그 입자는 공통이라는 거죠. 원자를 구성하는 공통적인 입자이며, 금속의 종류, 마이너스 극에 있는 이 금속을 이거 저거 바꿔서 실험해도 성질이 모두 똑같기 때문에 이 음극선을 이루는 입자는 공통적인, 물질 안에 들어가 있는 공통적인 입자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고요. 과학자들이, 후대 과학자들이 이것을 전자라고 이름 붙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톰슨은 원자 모델을 수정합니다. 그 전에는 돌톤의 단단한 공 모양에서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죠. 돌톤의 모델에서 전체적으로 플러스 성질을 띤 공에 전자가 박혀있는 모델로 바뀝니다. 흔히 얘기해서 푸딩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델로 바뀌죠. 자, 그 뒤에 톰슨의 원자 모델로 공부를 한 사람이 이제 러더퍼드겠죠. 후학자니까. 자,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대부분 이 알파 입자가 통과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플러스 성질을 띤 공에 전자가 박혀 있는데, 전자는 굉장히 가볍거든요. 알파 입자는 무겁고요. 그래서 질량이 매우 큰 알파 입자를 쏘면 대부분 그냥 통과할 거다. 이렇게 통과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그리고 나서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통과한 게 많이 있긴 하지만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놈도 있더라 이거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놈도 있더라 이거죠.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자, 이 돌아가는 놈을 해석하기 위해서 모델을, 이 톰슨의 모델을 이렇게 수정을 했다. 플러스 성질을 띤 공이 정중앙에, 플러스 성질을 띤 어떤 부분이 정중앙에 모여 있다. 퍼져 있는 게 아니고. 자, 얘 이름을 뭐로 붙였다? 원자핵이라고 이름 붙였다는 얘기죠. 자, 플러스 성질을 띠는 원자핵에 전자가
회전을 하고 있는 모델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러더포드 모델부터 이렇게 여기가 이제 빈 공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모델을 행성 모형이라고 하네요. 러더포드의 행성 모형. 자, 톰슨의 푸딩 모형에서 러더포드의 행성 모형으로 바뀌고, 이때 빈 공간이라는 얘기가 처음 등장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양성자의 발견인가요? 양성자의 발견. 자, 골드슈타인은 양극선 실험을 한 사람인데요. 그 당시에 음극선 실험이 유행을 하고 있어서 그거 실험을 하다가 진공관에다가 소량의 수소기체를 넣고 실험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기존의 음극선 가는 거하고 반대로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하는 놈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놈이 생기더라 이거죠. 이것들은 뭐냐?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움직이니 양극선이라고 이름 붙였다. 음극선과 반대. 얘 정체가 뭔지는 몰라. 그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하는 기체, 광선이야. 수소기체를 넣고 실험을 했다 이거죠, 처음에. 자, 그래서 요 양극선의 정체가 뭐냐라고 얘기한 사람이 이제 또 러더포드가 되겠습니다. 자, 양극선이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인 수소의 원자 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수소라는 게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에너지가 가해지면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고 남은 네가 이쪽으로 이동을 한 거라는 얘기예요. 이쪽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자, 요거를 이 수소 원자 핵을 이제 뭐로 이름 붙였다? 양성자라고 이름 붙였다. 양성자. 플러스 성질을 띠는 입자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기체로 실험했을 때 양극선의 정체는 바로 이 양성자예요. 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자, 4번의 중성자 발견하기 전에 이 진공관에 수소기체를 채우지 말고요. 예를 들어서 헬륨기체를 채우고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럼 헬륨기체를 채우고 실험을 해보면 얘가 또 이제 헬륨 양이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플러스 쪽,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요. 근데 이 양극선은 헬륨으로 넣었을 때 이 양극선은 이 양극선의 질량과 전하량 있죠. 이렇게 전하량, 질량분의 전하량을 우리가 비전하라고 하는데요. 이 값을 보면 수소하고 비교를 해보면 다른 거예요. 수소 같은 경우에 수소로 실험하면 H 플러스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전하량이 1이에요. 전하량이 1이고 질량도 1입니다. 양성자가 하나 있어서. 수소는 이렇게 되거든요. 헬륨으로 실험을 해보면 헬륨 같은 경우는 전하량이 플러스 2거든요. 질량은 똑같이 2배가 돼서 1이 나오면 똑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질량은 4가 나오네요. 즉 이 비전하 값이 수소가 1이고요. 헬륨은 2분의 1 이렇게 물질마다 다른 거예요. 이 비전하 값이 양극선의 비전하 값이 다른 거예요. 음극선의 비전하 값은 항상 일정하거든요. 어떤 금속을 쓰더라도. 근데 양극선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오호 이거 봐라. 전하량이 2배가 됐는데 질량이 4배가 되네. 이 얘기는 플러스 성질을 띠는 입자 말고 다른 입자가 있는 거야 라고 러더포드가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더포드는 질량이 있고 질량이 크고 정기적으로 중성인 어떤 입자가 존재하나 봐 라고 예측을 했고요. 1932년도에 체드윅이 요거를 실험적으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알파 입자에 베릴륨 원자에게 알파 입자 때리면서 똑같아요. 베릴륨 알파 입자 때리고 여기가 관통하는 놈이 있거든요. 관통하는 애들한테 전기장을 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전기장을 걸어줄게요.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 스크린이 있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음극선이라면은 마이너스한테 밀려서 이쪽으로 이렇게 휘겠죠. 휘는 놈도 있고, 그대로 빠져나가는 알파 입자라면 플러스한테 밀려서 이렇게 하다 조금 쉴 거예요. 요거는 알파 입자, 플러스 알파 입자구나. 요거는 전자구나, 음극선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뭐예요? 그냥 이대로 일직선으로 가는 놈이 있더라 이거죠. 뿅. 이 새끼 뭐냐?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장에 영향 안 받죠. 요게 중성자의 흐름이라고 찾아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중성자의 예측, 존재할 것이다 예측은 러더포드, 발견한 사람은 체드윅,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입자에 발견된 역사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원자 구조를 갖다가 정의를 내린다. 자, 플러스 성질을 띠는 원자핵이 중심에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원자핵은 뭐하고 뭐로 나눠져 있다?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뉘어져 있다.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는데 중성자는 전기를 띠지 않아요. 그 하는 일은 양성자가 플러스 서로 밀잖아요. 양성자끼리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못 붙어 있어요. 밀어내기 때문에. 그죠? 여기 중성자가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양성자를 결합시키는, 어떻게 원자핵 내에 핵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양성자를 붙들고 있다. 붙들고 있다. 중성자는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자 구성하는 입자의 성질 보자. 양성자하고 전자는 전하량의 크기는 같고 푸어는 반대다. 정기적인 양이 입자당 정기적인 양이 똑같다. 그래서 원자들은 양성자의 숫자와 전자의 숫자가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자 그러면 다 중성이에요. 양성자와 전자의 숫자가 똑같아요. 뭐 탄소 원자 번호 6번 그러면 양성자 6개, 전자 6개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질량은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서로 비슷해요. 전자는 무시, 너무 작으니까 무시. 자, 그래서 양성자의 전하량과 전자의 전하량은 똑같죠. 크기가. 그래서 쓰기가 불편하니까 숫자가 작아서 그래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을 1로 표현합니다. 그냥.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하고요. 질량은 전자가 1837분의 1배로 너무 작아서 무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어떤 물질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 물질에 원자 번호를 주어주는데 이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숫자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 숫자와 전자 숫자가 똑같으니까 원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양성자가 많으면 양이온이 되고요. 뭐예요? 왜 이래요? 양성자가 많으면 양이온, 전자가 많으면 음이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질량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을 얘기를 합니다. 양성자와 중성자의 숫자는 항상 같은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달라져요. 양성자 숫자가 많아지면 중성자 숫자도 많아지는데 조금 더 많아져요. 양성자들이 서로 밀어내는 힘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양성자 숫자, 원자 번호가 많이 커진 물질 같은 경우는 중성자 숫자가 더 많아요. 더 많이 늘어납니다. 원자 번호가 작을 때나 뭐 예를 들어서 탄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작은 원자 번호가 작은 애들이나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전자도 6개 이런 식으로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번호가 엄청 커지면 뭐 40번, 50번, 60번, 70번, 80번, 90번 이렇게 커지면 중성자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원자들은 이렇게 표시를 하기로 했답니다. 왼쪽 아래쪽에다가는 원자 번호 적고 왼쪽 위에다가는 질량수 적고 오른쪽 위에다가는 전하량 적는 거예요. 전하량. 원자 같은 경우는 전하량이 없으니까 안 적을 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나트륨이네요. 원자 번호 11번. 양성자 11개, 전자도 11개. 질량수 23이니까 중성자는 23에서 11을 빼면 중성자 12개. 이렇습니다.
나트륨 이온 그러면 11, 23인데 양성자 11개, 전자 11개. 미안합니다. 전자 11개가 아니죠. 양성자 11개, 중성자 12개, 전자는 플러스 1이 됐잖아요. 그죠? 양성자보다 한 개 적다는 뜻이겠죠? 10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위 원소와 평균 원자량이라고 나오는데요. 일단 물질들은, 자연계에 있는 물질들은 동위 원소가 대부분 존재해요. 양성자 숫자, 원자 번호는 같은데 중성자가 달라서 질량 수가 다른 원소들입니다. 물론 같은 종류죠, 당연히. 여기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있는데요. 전부 다 양성자는 한 개씩이에요. 근데 중성자가 하나 붙으면 중수소, 중성자가 두 개 붙으면 삼중수소, 이렇게.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뭐다? 수소예요. 수소야. 자, 어쨌든 근데 질량이 다르잖아요. 중성자가 붙어 있어서. 이러한 물질들을 동위 원소라고 합니다. 자연계는 서로 다른 동위 원소들이 일정한 비율로 섞여 있습니다. 수소 같은 경우에 근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많아요.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수소가 99.98% 이런 식으로. 탄소도 질량수 12짜리가 있고 뭐 13짜리도 있고 14짜리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얘가 압도적으로 많죠. 12짜리가. 이런 식으로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데 염소를 보시면 좀 특이하죠. 37짜리가 있고 35짜리가 있는데요. 둘의 비율이 약 3대 1 정도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놈들은 동위원소들 존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자량이 얘 거 원자량에 거의 가까워요. 거의 대부분 얘니까. 그죠? 수소는 그냥 1이란 말이야. 그래서 뭐 탄소 같은 경우도 그냥 12.00 뭐 x 0012 뭐 이런 식으로 12에 한없이 가깝단 말이야. 산소도 16에 한없이 가깝겠죠. 이거에 하나씩 가깝겠죠. 근데 염소는 안 그래요. 35짜리가 4분의 3 정도 들어가 있고요. about 37짜리가 4분의 1 정도 들어가 있어서 이게 35.5 정도를 나타내요. 원자량이, 평균 원자량이라는 얘기야. 자, 밑에 뭐 또 나올 테니까. 자, 그래서 동위원소는 기본적으로 화학적 성질은 같다. 이 얘기는 물리적 성질은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원자량은 보통 평균 원자량으로 쓴다. 평균 원자량은 존재 비율을 고려한 값입니다. 자, 35짜리 존재 비율, 37짜리 존재 비율을 각각 곱해서 더하기 하는 거죠. 그래서 35짜리 원자량 여기 나와 있죠. 34.9 곱하기 100분의 75%, 36.9짜리 곱하기 100분의 25%에서 계산하시면 about 이 정도 나옵니다. 35.5 정도 나오네요.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원자 또는 이온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것도 잘 물어보죠. 양성자하고 일단 전자가 같으면 원자예요. 그죠? 이게 같아요. 이것도 원자고요. 그죠? 원자. 근데 이건 8번인데 이건 10번이죠. 이 이온이 되는 거죠. 이온. 이것도 원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양성자 8번 원자 번호 누구야 그러면? 산소네, 산소. 그러니까 A는 산소예요. 원자 번호 8번. 중성자 수 8이니까 여기 16. 이런 거예요, A는. 그죠? B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 8번 맞고요. 전자 8개 있으니까 원자 상태고 중성자가 9이니까 17짜리가 되겠지. 동위 원소네. 뭐야, C는 또 뭐야? 원자 번호 8번인데요? 산소인데 8번이고요. 무조건 양성자 숫자가 원자 번호니까요. 중성자가 8개 있네요. 질량수 16이고요. 전자가 이렇게, 어이구, 전자가 2개 더 많아요. 이렇게 산화이온이군요. C는. D는 양성자 수가 10이면 10번이에요. 원자 번호 10번. 10번이면 네온 가고요. 중성자 이렇게니까 여기 질량수 20이고 전자 이렇게. 네온을 얘기하네. 비활성 기체. 자, 이렇게 물질을 찾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일단 원자 구조
봤고요. 본문 보시고 찬찬히 뒤에 문제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했습니다.